안녕하세요. 굿맘마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또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나이 한 살 또 먹는다는 게. 여러분 항상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게 항상 체크하고 성찰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밀도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군시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전을 가고 있죠. 그래서 최상의 어떤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상황에서 잘 공부를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밤낮이 바뀐 상태라는 것은 우리 고유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체 리듬의 패턴을 망가뜨리는 것으로서 잘 먹고 잘 자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 공부를 할 수가 없겠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낮에 쬐는 햇빛은 우리의 어떤 호르몬 분비를 또 도와주기 때문에 낮에 활동할 때 더 이제 많은 성과를 또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막 밤에 선생님 어떻게 공부가 잘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밤에 주로 공부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시험 당일날 시험을 볼 때 뭐 오전 혹은 오후에 이렇게 낮 시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건강한 내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낮밤을 잘 지켜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필 충만한 거 너무 좋죠. 하지만 공부도 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막 5시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날은 30분 공부를 하고 뒤죽박죽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험 생활의 핵심은 리듬이에요. 규칙적인 리듬을 갖고 있을 때 수험 생활이 덜 힘듭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막 가다가 어느 날은 또 멈춤하다가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 되어 버리면은 우리의 뇌와 몸이 헷갈립니다. 우리의 뇌와 그리고 이제 몸이 헷갈리면은 이 수험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꾸준하게 비슷한 정도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꾸준한 리듬을 내 뇌와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뒤죽박죽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필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반성하시고 정형화된 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이론파, 나는 문제파에서 이론만 계속 3회독, 4회독 계속 이론만 돌리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론 보지 않고 문제만 계속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문제만 풀 때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틀 없이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만 파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은 그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가 그리고 좀 문제에 대한 유형에 대한 적응 그리고 시간 배분의 문제를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론을 바탕으로 그 위에 문제를 얹어야 된다라는 어떤 수험 생활의 기본 공식을 내가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나도 모르게 계속 이론만 돌리고 있는 건 아니지 나도 모르게 문제만 계속 풀고 있는 것은 아니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가 인제 쪼끔 되시면 모의고사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를 인제 보시고 나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모의고사 50점 나왔습니다. 뭐 80점, 90점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난도는 어땠나요?"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진짜 시험을 흉내낸 시험이에요. 진짜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 자체에 여러분이 집중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정말 여러분이 목숨 걸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어내셔야 되는 것은 그쵸. 나에게 결핍된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또 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동기,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좀 이 부분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정말 점수 자체에 집중하셔서 점수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내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당장 스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히 이제 재시생 뭐 혹은 뭐 장수생 여러분께 많이 이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체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강의를 여러 번 돌리셨고 이제 여러 내용을 여러 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네.'라고 하면서 스킵하거나 넘겨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강의를 많이 봤다라고 해서 그리고 들어본 말이라고 해서 뭐 많이 읽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그래서 초시생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흡수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세요. 여러분 슬럼프 누구나 올 수 있죠. 슬럼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겪지 않았다 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슬럼프가 왔을 때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됩니다. 아, 나 지금 슬럼프야. 그래서 공부가 좀 잘 안 돼. 뭐 그렇게 저렇게 뭐 이 시간들을 뭐 지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뭐 일주일, 뭐 2주일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장기화가 되면 그것이 또 습관이 되고 굉장히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은 슬럼프가 자주 와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뭐 나의 상황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추지 마시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공부 양, 목표에 그러니까 내가 초점이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어떤 대상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서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 슬럼프 중에 하면서 공부 놓고 계신 분들 장기화되지 않도록 절대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활 너무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질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밀도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공부 태도를 성찰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개한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좀 성찰하는 시간 잠깐 가지시고요. 좀 더 고퀄리티의 어떤 공부를 그래서 좀 더 고퀄의 수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